기초 심화반 오늘 5강하고 6강 진행할 차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12운성, 생지하고 사지서부터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12운성이니까 12가지 성질이죠. 2개씩 하면은 12강을 앞으로 그 12강에 걸쳐서 생지, 사지, 묘지, 관대지 내 사주에 이러한 12운성 기운이 있으면은 어떠한 성질이나 어떠한 성격, 천간 기운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서 간지 해석을 좀 더 유용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앞서서 그 명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음적 에너지와 양적 에너지라는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12운성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대부분의 독학자들이 모조리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함정, 거의 독학자 100명 중에 98명 정도가 12운성을 공부하다가 여기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무슨 구렁텅이냐 하면은 강한 건 좋은 거고 약한 건 나쁜 거다. 이거 지워버리십시오. 태극의 그림을 이렇게 음양의 조화라고 그려놨단 말이죠. 양이 약해지면 음이 강해지고, 양이 강해지면 음이 약해지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조화일 수 있으나 그 모든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는 이것이 조화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배가 고플 수 있으나 내일은 배가 부를 수 있는 거고, 오늘은 노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했으나 내일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는 이럴 수 있으나 올해 어떤 부조화가 생겼어. 올해 엄청나게 바빴고 세속적 보상인 재물도 들어오지 않았고 주변에서 나한테 인정도 해주지 않고 칭찬도 해주지 않았어. 그 대신에 내 정열과 에너지는 엄청나게 소진돼서 들어갔어. 이거는 부조화죠. 부조화죠. 그러면 그러한 부조화가 있으면은 그 반대되는 부조화적 활동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반대되는 부조화는 뭘까요? 날로 먹는 거겠네. 별로 일도 안 했는데 막 돈이 들어오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막 인정받고, 막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막 좋은 자리가 뻥뻥뻥뻥 들어오고. 근데 그것도 부조화죠. 그것도 불공평한 거잖아. 근데 그런 불공평함이 있으려면은 음적 작용이 있어서 양적 작용이 있고, 양적 작용이 있어서 음적 작용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2운성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요 동네 쇠병사묘절, 특히 병사묘절, 좀 더 하면 병사묘절태 이런데 이건 기운이 약한 거라면서요, 안 좋은 거네 라고 말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음적인 겁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음적인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무슨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야.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에서도 음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과 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방송 앞에서 야구 잘하고 막 쇼 잘하고 패션 잡지와 관련된 곳이야. 거기서 막 예쁜 옷 입고 막 자기 과시하고 무대 서고, 그런 것들은 양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적인 활동은 뚱뚱한 여자 사진 찍어서 포토샵으로 얍사람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예쁜 카피 문구 넣어가지고 빛나게 해주고. 방송국에도 양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과 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카메라 앞에서 개그맨들이나 방송인들이 나와서 당연한 공연 활동을 하고, 뒤에서 카메라로 찍고 안 보이는 데서 야 빨리 박수 소리 또는 스튜디오에서 거기다 재밌는 자막 넣고 편집하고, 이런 거는 음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를 만드는 데에서도 음적 작용, 양적 작용이 있겠죠. 음적인 작용을 하는 사람은 대본 쓰고 각색 만들고 구상하고 아이디어 내고 사무실에서 기획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음적 작용일 수 있고,
드러난 곳에서 활동하는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양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적 작용도 있어야 되고 양적 작용도 있어야겠죠. 어떤 작가가 운둔 생활하면서 글을 썼어. 음적 활동을 잘한 거죠. 책을 냈더니 히트 쳤어. 방송국에서 부르고 팬사인회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학교 교실에서 막 강사로 초빙하고 교수로 모시고, 그래서 막 드러나는 대외적 활동을 많이 했어. 이거는 양적 활동이 되겠죠. 음적 활동은 나쁜 거고 양적 활동은 좋은 건가요? 음적 활동도 필요하고 양적 활동도 필요한 것이죠. 다만 전체적인 비중상 음적 활동이 주로 중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양적 활동이 주로 중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게 극단적으로 나눠질 경우에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겠죠. 가령 건축 현장 노가다를 뛰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분들은 주로 음적 활동이 없죠. 음적 활동은 굶어야 되는 그런 분들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뭐 날씨가 흐리거나 뭐 그러면은 공사가 없어.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야.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나가서 일을 하는 양적 활동에서는 수익이 생기는데 음적 활동에서는 수익이 안 생겨. 그럼 나쁜 건가? 아니죠. 그분들도 가끔은 쉬어야죠. 어떻게 매일 일을 해? 그분들한테 밤이 없어 봐. 큰일 나. 밤 없으면 그분들 죽어. 해 떠 있을 동안 일하라 그러면은 큰일 나죠. 올해 경자년을 맞아서 전지구적으로 음적 활동의 에너지가 양적 활동의 에너지를 그냥 확 다 찍어 눌렀죠. 그래서 뭐 화에너지, 뭐 지지의 5화, 4화 이런 에너지들이 확 눌러졌죠. 정확히는 그래서 화에너지의 가치가 대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에너지가 쏟아져, 금수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뭐 공연, 뭐 체육, 뭐 올림픽 이거 다 취소되고 지역 축제 다 취소되고 오프라인 모이지 못하게 하고 왁자지껄하던 유흥가 환락가가 9시만 되면은 귀신의 나라로 변해버리고 다 음적 활동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양적 활동이 없으니까 이건 나쁜 거군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음적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한텐 지금이야말로 천국이죠. 음적 활동을. 요즘 그 뭐 자연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대요.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다. 자, 예전에 음적 활동을 소홀히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로 가정적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바깥 일에 신경을 쓰던 사람들이 바깥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드니까 다들 가정적 활동에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을 안 하고 몇 달째 집안에 붙어 있고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몇 달째 집안에 붙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혼 소송률이 급증했답니다. 왜 이혼 소송률이 급증했을까? 그동안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동안 그냥 방치해놨어. 에이 안 보고 말어. 에이 안 보고 말어. 집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야 가서 음적인 숙제들 좀 해. 집에 가서 너 자식 어떻게 크고 있는지 좀 바라보고 너 부인이 집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좀 바라보고 너도 집에서 음적인 일도 좀 해봐. 이런 일을 생겼더니 특히 중국 코로나가 제일 먼저 터졌던 중국에서 이혼 소송이 사상 최대로 급증을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더랍니다. 왜? 이놈의 남자 왜 집을 안 나가? 왜 집안에만 붙어 있는가? 이 녀석 왜 학교를 안 가? 집안에만 붙어 있는가?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던 무슨 못 견디게 딱깨꼬리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 보이더라. 자, 아무튼 12운성 공부를 하면서 12운성의 세기가 강하면 좋고 12운성의 세기가 약하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은 반드시 덜어내십시오. 이거를 덜어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덜어내지 못하니까 맹기호 교수님이 새로운 12운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규칙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냥 이놈의 사람들은 이 쇠병사묘절을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쁘다라고 해석을 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음가는 쇠명사묘절이 좋은 거야 라고 규칙을 거꾸로 돌려버린 게 맹기호 교수님의 새로운 12운성이에요. 그 원리에. 그래서 그 새로운 12운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나도 적극 공감해. 취지해. 다만 그렇다고 규칙을 뒤집어 엎은 거는 좀 과도한 조치 아니냐. 저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주류 규칙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주류 규칙을 보는 데 있어서 맹점, 음적인 건 나쁜 거고 양적인 건 좋은 거다라는 고정관념은 반드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음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음적인 일을 하면 좋은 거야. 양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양적인 활동을 하면 좋은 거야. 그럼 한번 이렇게 보자고. 내가 군인이야. 내가 군인이고 전쟁이 터졌어.
양적인 활동이라는 거는 전면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공을 세우는 거, 뭐 이런 게 양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적인 활동이라는 거는 뭐 후방에서 지원을 하든가, 후방에서 모병을 하든가, 뭐 후방에서 보급품을 전달하든가, 아니면 지원부대에서 열심히 선두부대의 뭐 포격이라든가, 뭐 유도 사격을 하든가, 아니면 작전본부에서 열심히 작전을 짜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게릴라가 돼가지고 적 후방에서 적 교란 정치, 우리는 이 작전은 절대 비밀이니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다 음적 작전들이잖아요. 음적 작전들. 뭐 게릴라 작전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음적인 거죠. 다 음양적으로 다 필요한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김연아 선수가 참 어릴 때 사진이네요. 네, 한 장 꿈나무 일적에. 김연아 선수도 지금 30대죠. 12운성 기운의 음양적 세기는 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희기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12운성 기운의 음적, 양적 세기는 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음적 역할을 하면 좋겠군요. 양적 역할을 하면 좋겠군요.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 12운성 기운의 용어 다시 한번 좀 익숙해져 보죠. 이거 여기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한 20번 하면 입에 붙을 것 같은데, 한 20번 하면 입에 안 붙어.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생욕대, 로광쇠가 기운 상승이고요. 양적 기운 상승, 음적 기운 하락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병사묘, 절태양이 양적 기운 하락, 음적 기운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외부 근무를 많이 뛰는 사람이 나 내부 근무 좀 뛰고 싶어. 나 그만 좀 출장 보내. 나 내부 근무 좀 할래. 그러면 음적 활동이 강해지는 시기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바깥에서 맨 상과들을 돌아다니면서 양적 활동을 했던 사람이 나도 사무실 근무하고 재택근무 좀 해보고 싶어. 재택근무. 음적 기운이 강해질 때 유리하겠죠. 그렇죠? 사람들 재택근무 좋아하잖아. 재택근무가 양적 활동이야? 음적 활동이지. 음적 활동에 좀 더 가깝잖아. 뭐 그런 느낌이라. 나 그냥 컴퓨터 치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서 돈 벌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나가서 빨리 물건 팔어. 물건 나가서 파는 사람들이 양적 활동에 가깝겠죠. 양적 활동을 해온 사람들의 집계 결산 내면서 거기서 내가 수수료 떼먹는 사람은 음적 활동에 가깝겠죠. 사무실에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요 생욕대 로광세는 양적 기운의 상승, 음적 기운의 하락. 여기 나갈 일이 많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내가 드러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음적 기운의 상승, 양적 기운의 하락. 그래서 12운성에서 나타내는 강해요, 약해요, 기운이 세요, 약해요라는 것은 양적 기운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번역해서 양적 기운이 상승하면 음적 기운이 하락하겠고, 음적 기운이 상승하면 양적 기운이 하락하겠구나라고 요 태극의 원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승했으면 여기가 하락인 거야. 언젠가는 이 우주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의 불균형을 여기서 반드시 해소해서 전체 평균 내면은 딱 균형이 맞춰지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 시작하고 양육되고 생 모습을 드러내서 살아나고 욕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관대 자기 발로 우뚝 서서 해송하고 록과 왕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 양적 기운 기준입니다. 쇠 여기서 이제 양적 기운을 줄이면서 노련미가 살아나고 쇠 노련하다. 야, 꼭 주먹질로 해결해야 되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아닙니다. 주먹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좀 많아요. 여기서 관대에서. 가끔 저는 옛날에 중국 무협 영화, 가끔 중국 무협 영화를 보는데 중국 무협의 고수들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 말 몇 마디 안 하고는 그냥 무작정 칼 꺼내가지고 쌈질하는 그 무협의 주인공들이 있어. 그런 거 볼 때마다 자초지정을 좀 따져서 물어보고 칼을 꺼낼 것이지.
너가 아무개지? 응, 난데. 너 나한테 죽어라.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너가 내 여자친구 건드렸지? 아니야, 나 아니야.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일단 칼질부터 해. 이 동네가 없는 사람, 이 동네가 없는 사람. 이 동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사주에서 보통은 양적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를 여기 록왕 조금 더 확장하면은 관대에서 쇠지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적 기운, 뭐 노련미, 세련미,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쇠지서부터 병지. 특히 음적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가 여기 사묘절태. 사묘절태 구간이 음적 기운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사주 원국의 지지가 사묘절태가 두루두루두루 깔려 있으면은 나는 양적 활동보다는 음적 활동이 보다 특화된 사람이다. 그런 쪽에서 적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대운의 흐름하고 원국의 흐름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돼. 사주 원국이 삼요절태로 모두 깔고 있어도 그러니까 음적 기운이 되게 강하죠. 그런데 대운이 점차적으로 청년기, 중년기의 시기에 양적 기운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양적 기운. 그럼 천성적으로는 음적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사회가, 시대가 나를 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구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볼 수 있죠. 내가 작가야. 그리고 코디야. 그래서 뭔가 주인공을 빛내주고 내가 미용사야. 내 손님을 아름답고 예쁘게 해줘. 또는 웨딩 플래너야. 신랑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주인공 되면 돼, 안 돼? 결혼식 최고의 민폐녀가 누구예요? 신부보다 이쁜 년. 결혼식 최고의 민폐녀란 말이죠. 그 민폐남도 그래. 신랑보다 잘생긴 놈. 신랑보다 잘난 놈이 사회 보면 절대 안 돼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사람들은 이게 들이밀 때를 조심해야 돼. 괜히 민폐녀가 돼서 시기질투 다 받는데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고 나를 시기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저 시기질투 제일 많이 받아요? 요 동네, 요 등에. 생욕태, 양까지 포함해요. 요 동네가 시기질투 되게 많이 받아. 왜 낄 때 안 낄 때를 잘 못 껴서 결혼식장에 너무 이쁘게 입고 가거나, 야, 신부보다 제가 더 이쁘다. 그럼 곤란하잖아. 이런 경우들. 이분들의 울분도 좀 이해해야지. 뭐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음적인 역할을 주로 해왔었는데 시대가 대운해서 나를 양적인 환경으로 나를 막 관대, 걸록, 제왕 이런 대운을 만약에 40대, 50대에 맞았다.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직업이 성우였어, 성우. 내 얼굴 안 나와. 나 목소리로만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성우가 배우가 돼. 그리고 성우가 연예가 중계에 나와. 이 성우가 막 연예인급으로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날려. 성우 출신 중에 배우 되신 분들도 보면 예전에 꽤 있으십니다. 원래 성우가 음적인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뒤에 숨어서 내 목소리만 내잖아. 그 미녀는 괴로운가요?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에 나오면은 밖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외모를 가진 여성분이 커튼 뒤에서 노래를 엄청 잘 불러.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양적 활동을 잘하는 목욕지에 앉은 사람이 춤추고 노래 부르면 그 뒤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공해. 그 사람 음적 활동을 하는 주인공인데 그런 사주가 대운을 잘 만나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됐어. 자기가 주인공이 됐어. 이런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음적 활동을 하던 사람이 양적 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보니 시대가 나를 드러내게 되네. 나를 양적 활동으로 끌어올려 주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요즘의 시대에는 음적 활동이 더 주목받는 시대죠.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보다 재택근무하는 사람 보고 그 친구 능력 있네. 그 회사 좋은 회사인가 보네. 그리고 일주일을 풀로 일하는 사람보다 저는 주 5일이나 주 4일 근무하는데요. 그러면 자네 공부 많이 했나 보네. 그 회사 좋은가 보네. 뭐 이렇게도 얘기를 이런 거 다 음적인 역할들이 강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김연아 선수와 김연아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의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사람은 나는 김연아가 될래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김연아를 키우고 길러주고 김연아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역할적 역할을 보죠. 둘 중에 누가 올림픽을 나가는 게 유리할까요? 이분이 올림픽에 나가고 이분이 서포트를 하면 되겠죠. 자, 사실 이 두 분 중에서 내재된 실력은 누가 더 높을까요? 이분이 더 실력이 높죠. 근데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이분이죠. 자, 음양의 조화죠. 음양의 조화. 만약에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않고 이 코치가 만약에 선수를 가리키면서 내가 하면 너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야, 너 올림픽 나가지 마시죠. 내가 나갈 거야 하고 코치가 선수를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가 경기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분 시기 질투하면 안 되겠죠. 이분이 잘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잘 된 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선수와 코치의 관계가 여기 양적 활동이 강한 사람, 음적 활동이 강한 사람의 조화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운에 따라서는 다 경험을 해요. 경험을. 이분도 젊었을 때는 김연아 같은 일을 했었겠죠. 이분도 젊었을 때는 김연아 같은 일을 했어. 근데 그 사주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은 선수로서 뛰어난 사람일까? 감독으로서 뛰어난 사람일까? 감독으로. 맞죠? 그럼 히딩크 감독이 선수로서 성공하지 않은 것을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선수로 그분이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수비수였는데 이름 없는 수비수였답니다. 아무도 히딩크의 그 축구를 알아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감독으로 가서는 아주 발굴의 능력을 보이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차범근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와 감독 중에 어느 쪽이 더 전성기였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감독도 잘하시긴 하셨는데 차범근 선수는 선수 시절에 아주 그냥 날렸죠. 정말 날라다녔죠. 감독도 잘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선수 시절과 비교해 보자면 그분은 선수 생활이 더 유리하고 감독 생활은 조금 떨어지시는 불리한 분이시죠. 올림픽 대표팀을 몰고 나갔는데 전패를 했어. 근데 해필은 어느 팀한테 4대 0으로 져가지고 망신을 당해서 예선 탈락하고 왔어. 나를 4대 0으로 눌러버린 사람이 히딩크야. 네덜란드랑 붙었는데 4대 0으로 졌어. 차범근 감독이 나 대표팀 감독 안 해. 했단 말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적인 활동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양적인 활동이 유리하다. 사주 전체의 균형을 보아서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음적 에너지와 양적 에너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양적, 이 사람은 무조건 음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음양이 사실 섞여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너무 양으로만 모여 있거나 음으로만 모여 있으면은 좀 불리할 수 있죠.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 뒤에서 서포트할 때도 있어야지. 그런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관계다. 그래서 태양생 욕대 록 요 정도까지는 젊고 어린 성분, 맑은 영혼, 패기, 성숙한 성분, 책임감 있는 성분, 양적 성분이니까 좀 전면에 나서는 것, 선수, 제자, 나는 주목받는 선수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남을 이겨 시상대에 오르며 세속적 보상을 얻는다. 이런 요소로 특징을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왕쇠, 병사, 묘, 절 이런 기운들은 이제 음적 기운이 강해진 거죠. 늙은 성분, 연륜, 철학적, 코치, 스승, 나는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선수들을 키우고 돕고 서포트하는 역할이나 남을 위한 일, 남을 잘되게 해주는 일을 하면 세속적 보상을 얻는다. 교육, 의료, 봉사, 공무원, 각종 활인성 이런 부분들로 나설 수 있겠죠. 생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생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2운성 생지와 사시에서는요, 명리고서에서는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양생음사, 음생양사. 양생음사, 음생양사.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양간이 생하는 곳에서 음간은 사지를 만나고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은 사지를 만난다. 자연의 비유를 하자면 태양이 뜨니 달은 진다. 달이 뜨니 태양은 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침이 오니 어둠은 물러간다. 어둠이 오니 밝음은 물러난다.
밤이 오니 밝음이 어두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생, 음사, 음생, 양사. 음적인 일이 강해지니 양적인 일이 죽는다. 양이 생하는 곳, 양이 탄생하는 곳, 양이 탄생하는 곳에서 음은 죽을 자리를 만난다라는 거죠. 가끔 영화에 보면 큰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대하 드라마 끝날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화려한 전성기와 청년기의 시기를 다 누린 고주몽이 이제 40대, 50대 중년이 되었어.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아들들이 무공시합을 벌이고 젊고 신선한 신진 간부들과 신진 장교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무공을 벌이는데 보니까 나의 왕년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해. 근데 막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지략과 지혜도 뛰어난 후배들을 보고 고주몽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군. 저렇게 잘나고 파릇파릇한 장생들이 저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니 이제 나는 슬슬 현역에서 물러날 때가 됐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꼰대예요. 싫어, 나 이 자리에 기필코 붙어 있을 거야. 야, 저 피어나는 새싹들 가서 다 모가지 자르고 와. 나는 앞으로 50년간 더 이 자리에 붙어 있어. 이러면 이게 추태.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신진 생지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슬슬 나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됐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양생음사, 음생양사. 근데 이게 12운성법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간이 생지를 만날 때 음간은 사지를 만나고 음간이 사지를 만날 때 양간은 생지를 만난다. 그럼 요거에 대한 해석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장생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제가 12운성 강의하는 방식을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요. 비견과 겁재, 즉 나와 겁재를 대비해서 12운성 공부를 할 거예요. 즉